자, 페이지 170페이지 생식기가 발생하는데요. 남녀의 생식기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관으로 가장 먼저 정소가 보입니다. 찾습니까? 정소. 물론 정자를 만드는 생세포 분열도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겠습니다. 정소에서 만든 정자는 아직까지 활성도가 좀 떨어져서요. 부정소에서 정자의 활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정낭이라는 글자가 보일 것 같습니다. 정낭. 옛날에 해부학 기술이 부족할 때는 정자를 임시 저장해놨던 낭, 주머니 낭자 씁니다. 그런 저장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으나 저장하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정액을 만드는데 많이 놈입니다. 그 외에 전립선이라든지 쿠파선 이런 것들이 정액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든 정자가 이동하는 것이 수정관이에요. 그래서 수정관을 잘라버리면 정자가 바깥으로 안 나오겠죠. 영구적인 피임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관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자의 생식기관으로서 일단 먼저 난소가 있겠네요. 난소 역시 여성 호르몬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난자를 만드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만들어진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수란관이라 합니다. 수정관, 수란관 이런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역시 난관을 잘라버리면 영구적인 피임법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외에 자궁이라든지 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왼쪽의 생식기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따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꽤 많이 보던 그림이죠? 기인성대력에 대해서. 그지? 2, 4. 여기 핵상은 EN이었습니다. 물론 이쪽도 EN이죠. 감수 제1분열을 거치겠다고 하네요. 핵상은 N됩니다. 감수 제2분열도 거쳤습니다. 역시 핵상은 N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때 세포 이름을 한번 써볼까 하겠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세포 이름을 쓰겠습니다. 얘는 정원세포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그 앞에 생식원세포라는 놈이 체세포 분열에서 생식원세포가 체세포 분열에서 정원세포를 만듭니다. 정원세포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 이름은 제1 정모세포라는 이름을 써요. 감수 제1분열을 하게 되면은 제2 정모세포 두 놈을 만드네요. 감수 제2분열까지 거치면 이 놈은 정세포입니다. 이 정세포가 변태 과정을 거쳐서 정자 4마리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이 정자가 부정소에서 활성도가 있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요 과정이요. 정소에서 일어납니다. 정자의 활성도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부정소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남자는 이게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70 먹어가지고 아들 봤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가끔씩 들리고 있죠. 헐리우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그죠? 반면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정원세포에 대응하겠습니다. 뭐라 쓸까요? 나눠서. 그렇지. 이름은 난원세포예요. 제1 정모에 대응시키겠습니다. 뭐라 부를까요? 제1 난모세포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2 정모세포에 대응할 것인데요. 이게 감수 제1분열 과정이잖아요. 감수 제1분열 과정에서는 꽤 사이즈가 큰 놈과 꽤 사이즈가 작은 놈으로 나눠져요. 다시 말하면 세포질의 불균등한 배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놈을 제2 난모세포라는 이름을 쓰고요. 조그만 이 놈은 제1 극체라는 이름을 써요.
감수 제2분열을 통해서 큰 사이즈의 난세포와 꽤 작은 사이즈의 제2극체를 만듭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제2난모까지 만드는 여기까지가 난소에서 일어납니다. 제2난모로 실상 이렇게 배란되고요. 정자의 침입이라는 자극이 있으면 수란관에서 감수 제2분열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정원세포보다 더 앞에 있는 생식원세포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데요. 어쨌든 여자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제1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 전에 말입니다. 태아기 때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여학생들 몸에는 난원세포라는 자체는 없어요. 다들 제1난모세포 형태로 있는 거예요. 배란이 일어날 수 있는 기관들은 아무래도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폐경기까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감수 제2분열 언제 일어난다고요? 정자의 침입이라는 자극이 있었을 때 감수 제2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페이지에 170과 171조, 특히 171조의 내용들 정리 다시 해보십시오. 생물 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외우셔야 되죠. 정자 만들 때와 달리 난자 만들 때는 세포질의 불균한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 많이 몰아주네요. 그 연유만 보겠습니까 하네요. 오답입니다. 수정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는 겁니다. OX. X예요. 수정은 아니에요. 수정은 정자가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수정 이후에 초기 발생. 다시 말하면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란이 되고 나서 자궁에 착상하면 이제 임신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착상되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때 필요한, 그때 난할이라는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난할을 들어본 적이 있죠. 예. 그때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불균등한 세포 분열이 나고요. 정자는 하루에 여러분들은 한 3억 개씩 만듭니다. 근데 난자는 한 달 걸려 꼴랑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만큼 영양분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페이지 다 보셨습니까?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생식 불길하게 없어. 왜? 24시간 내내 만드니까요. 됐습니까? 반면 여자는 한 달 걸려 겨우 한 개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리고 추산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뇌하 수체가 있겠습니다. 난소가 있고요. 그 후에 자궁이 있겠네요.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하수체에서 1번 첫 번째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원령이 일어난 뒤에
FSH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FSH는 이름이 여포 자극 호르몬. 여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인데요. 여포라는 것은 난소의 난자 시사용제 제일남모죠. 제일남모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걸 여포라 불러요. 여포를 자극하겠다는 것은 난소가 이제 배란을 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극하는. 그래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포가 점점점 자라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해됐습니까? 여포가 자라고 그 안에 영양분을 자꾸 주입해서 제1남모의 세포를 점점점 불리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FSH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네요. FSH는 자기가 이제 배란을 해서 정자와 수정을 해서 장후의 착상, 임시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난소에서는 두 번째 옛날에 에스트로겐 했는데 요즘은 에스트로젠 하는 거 봅니다.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에스트로젠은 흔히 말하는 여성 호르몬인데요.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고요. 즉 착상 준비를 하는 거죠.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 또 다른 여포가 자라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면서 또 다른 난자가 자라는 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FSH를 억제합니다. FSH를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LH라 불러주는 호르몬인데요. 좀 이따 할게요. LH라는 호르몬이 나오도록 유도시켜줍니다. LH를 유도시킵니다. LH는 뭡니까? 한데요.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뇌하수체에서 LH가 나오는데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황체를 만들어라라는 뜻인데요. 황체를 만들어라? 황체는 뭔데요? 좀 전에 이렇게 자라고 있던 여포 있잖아요. 여포가 배란되고 난 뒤에 실상 배란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체 1분이 끝난 제2남모세포의 형태로 배란되고 있습니다. 난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2남모세포를 뜻하는 놈이에요. 알겠습니까? 배란된 난자는 아직 정자의 침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2남모세포 형태로 배란됐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배란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들이 황체예요. 배란되고 남은 여포의 나머지 조각들이 황체예요. 결국엔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배란하세요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LH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즉 에스트로겐 입장에서는 이제 배란하세요, 배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나요? 네 번째, 그렇다면 이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겠네요.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은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황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란시키고 남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 배란된 난자가 정자와 수정, 착상, 임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역할은 자궁내벽을 더더더 발달시킵니다. 발달시키고 그 발달된 게 더더더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난자 나오길 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FSH도 억제시키고 LH 역시 억제시킵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이 배란된 난자가 임신이 유도 및 유지시켜 주기를 원하는 호르몬이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되겠다고요. 1, 2, 3, 4 순서 이해되겠습니까? 되나? 그렇다면 이 황체의 운명입니다. 이 황체는 임신, 다시 말하면 착상이 됐습니까와 그렇지 않았습니까로 분류되는데요. 이 정도 나옵니까? 네.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와 임신이 됐을 때 이 황체 운명이 달라집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황체는 폐화됩니다.
황체가 퇴화됐다는 것은 임신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직들이 피와 함께 쏟아집니다. 월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임신이 됐다면 황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신됐다면 물론 엄밀히 말하면 황체는 한 석 달 정도까지는 유지됩니다. 그 이후에 태반하고 나중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바톤을 터치하게 됩니다. 황체가 유지되겠다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나오겠죠. 즉 임신하시고 계속 유지되는 거죠. 아까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온다 했는데요. 이게 한 임신 석 달쯤에 황체가 퇴화되고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바톤 터치합니다. 이게 바톤 터치가 살짝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로게스테론 하는 역할이 임신을 유지하는 역할인데 임신한 2-3개월쯤에 황체하고 태반이 서로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이제 바톤 터치해야 되는데 그게 미스 나버리면 유산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배가 한참 부른 만삭의 산모보다 임신한 2-3개월째의 산모가 훨씬 더 유산의 위험이 더 큰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임신시킨 거 흔히 말하는 시험관하기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프로게스테론 혹시라도 애들과 프로게스테론 계속 주사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럼 이해됐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생명 파트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쪽에서 외워야 될 것들도 좀 많고요. 요즘에는 가정가사 시간에 이 여성 생식 주기가 빠질 것 같은데 나옵니까? 잘 모릅니까? 가정이 없어요. 입시가 때문이죠. 이게 예전에는 근데 그 에스트로겐은 나왔어요. 작년에. 이거는 가정가사 시간 때도 나와가지고요. 예전에 연대납제에서는 그래서 뭐 생물 공부하면서 가정가사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했던 그런 식이 됐었죠. 다시 보십시오. 172쪽 3쪽 다시 한번 내려와주세요. 원장하고 이거 한번 했다고요? 네? 원장하고 이거 한번 했다고요? 원장님요? 입시 과학에서 네. 왜요? 그래서 여성의 생식 주기를 크게 월경기, 여포기, 배란기 그리고 황체기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보통 여성의 생식 주기가 28일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가끔 뭐 32일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일단 기준으로 14일, 24일, 28일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월경이 막 시작했던 날을 영일주로 첫날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월경이 일어나고 있는 생리를 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월경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포가 자라야 되겠죠? 여포가 점점 자라고 있는, 다시 말하면 FSH에서 여포가 자극받고 여포가 점점 자라고 있는 여포기가 이렇게 됩니다. 14일째 우리가 배란기라는 이름을 썼는데 실제로는 뭐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 안 쓰고 배란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배란 뒤에 기 붙이기도 하고 있고요. 배란되고 남으면 이제 황체가 남았죠. 그래서 이쪽을 황체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호르몬이 4종류 호르몬이 있네요. 그죠? 이 4종류 호르몬 중에 LH, 황체 형성 호르몬, 요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LH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배란 일어나기 전에
때려야 되겠죠. LH 됩니다. 물론 에스트로겐도 관심 있습니다만 훨씬 더 관심 있는 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황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배란한 뒤에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신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지겠죠. 말 이해되겠습니까? 되나요? 그 외에 FSH라든지 또는 에스트로겐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여성 기축체온은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기축체온이라고 해서 몸의 온도입니다. 배란기 때 배란기에 기축체온이 올라가면서 결국에 프로게스테론 농도하고 그 궤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저온기와 고온기로 구분되겠나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LH 농도를 보는데 LH가 이렇게 됐대요. 원래도 이쯤에서 LH가 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임신하셨군요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쓱 하다가 떨어졌네요. 모르겠습니다. 쓱 하다가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임신하셨군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빨간 거하고 흰 놈인데 흰 놈은 LH가 되고 빨간 놈은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나중에 뭐 피임법으로 한번 하는데 경구 피임법 해가지고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고농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성 몸에서는 임신했군요라고 착각해서 배란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프로게스테론 잔뜩 들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FSH 안 나와요. 여보가 안 자라네요. 이해됐어? 자, 역시 페이지 172쪽, 173쪽 다시 한 번 더 봐주겠습니다. 지난 됐던 거 정리하세요. 정규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이 단어 내용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요. 이런 수업 아니면은 요 그림들은 볼 일은 없네요. 일반교과 함께 준비하는 애들은. 자, 충분히 다 보셨으면 뒷페이지 한 번 더 넘길게요. 발생 과정이 나오네요. 배라는 난자가 이제 정자가 침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수정된 뒤의 세포 분열 앞에서 이런 거한테 난활이라는 이름을 소개한 건 적이 있습니다. 난활, 수정란의 세포 분열입니다. 난활은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인데 2세포기라고 그러고 4세포기 8세포기 뭐 중중중 계속 넘어가서 상실기, 상은 뽕나무 상자고요. 실은 열매 실자, 뽕나무 열매처럼 모양이 되다가 포백일 때 자궁에 착상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임신하셨어요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활 과정에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활구 개수는 어떻습니까? 근데 활구 개수는 점점점 많아지죠. 활구 개수는 많아집니다. 반면 활구 한 개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점점이 줄어들죠. 활구 한 개 크기는 맞습니다. 반면 배 전체의 크기는 어때요 하면 배 전체의 크기는 똑같죠. 또한 염색체 개수도 역시 똑같게 유지됩니다. 배 전체 크기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우리가 난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있는데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 외부 영양 공급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이 난활 과정은
세포 분열의 주기를 볼 때 우리가 분열기가 있었으면 지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환기가 없어요. 바로 기에 복제하는 S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G2기가 존재하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참고로 나나랑 핵상은 바뀔 거 없습니다. 최소부 분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뭐가 없는? 지환기가 없는 그런 세포 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상돼서 임신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태아가 점점점 자라는 과정에서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태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획득하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내죠. 태반을 통해서는 세균은 못 넘어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러면 태아도 코로나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체가 섭취한 여러 가지 약물들, 뭐 알코올도 있겠고, 뭐 다른 약물들도 있겠는데 그것들도 태반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모들이 감기약도 제대로 안 먹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인지 그렇지 못한 건지는 의사라든지 약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그런데 꽤 도덕적인 내용들이 역시 뒷페이지 174쪽부터 내용 정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뭐 나중에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장 수축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출산이 일어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오늘 페이지 속에서 나타났는데요. 세포 이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생식 주기에 대한 호르몬들 이런 각종 기능들 뭐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내용 이 전체들은 예전에는 생물원 교과과정에서 생물과학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었다가 세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이에요. 생명과학과는 많이 이건 봤어요.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배웠던 생식기관이라는 나오는데. 생식기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옵니다. 그런데 요 이름들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요. 호르몬 이런 과정들이 역시 빠져 있어요. 세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공부하는 과정이면요. 그래서 과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배워요. 안 갈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과거 안 갈 거면 이거 왜 다녀? 아니 안 배운다길래 그건 일반 고등학교예요. 아니 하필 딱 자고 있었는데. 뭐 그런데 예, 방금 자고 있었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야 그래도 자 충분히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내용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후에 176쪽에 있는 개념 다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더 보충자료까지 쫙 다 읽어주세요. 알겠습니까?